네, 감독님, 배우님 이렇게 부산에서 관객들 만난 기분 어떠신지 기분 소감 들려주시면서 관객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대홍수를 가지고 부산국제영화제에 온 영화감독 김병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사실 부산 제가 나고 자란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올 때마다 사실 마음이 너무 편해요. 예, 그냥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영화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여쭤보고요. 우리 김다혜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대용수에서 구한나 역할을 맡은 김다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산이 세 번째인데 되게 활기찬 되게 느낌을 받는 것 같아서 저까지 너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저희 대용수 오늘 잠깐이지만 질문 잘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홍수 일단 어제 저녁에 처음 공개됐고 관객들하고도 좀 만나셨잖아요. 극장에서 관객들이랑 직접 영화 보고 만난 기분은 또 약간 남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감독님 어떠셨어요? 사실 넷플릭스로 그쵸. 저희가 오픈되는 영화이다 보니 그 극장 상영을 전제로 하진 않아가지고요. 어찌 보면 이제 되게 뜻밖의 선물 같은 기회였었어요. 이 네. 부산 영화제 자체가 네. 실제 관객분들과 큰 스크린에서 같이 이제 영화를 관람하는 시간이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었고 사실 예전에 뭐 여느 영화 개봉할 때보다도 훨씬 더 제가 많이 떨었었어요. 사실 어제 많이 떠오셨다고요? 긴장도 많이 됐었고 그러셨군요. 김다혜 배우님은요? 저도 사실 저희 영화를 극장에서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먼저 보게 될 줄 몰랐는데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큰 스크린으로. 근데 또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또 이렇게 큰 화면에서 보니까 저도 너무 떨리고 네. 되게 뭔가 감회가 새롭다고 해야 되나? 또 이제 같이 관객분들하고 같이 보니까 네. 되게 기분이 좀 묘하고 좀 이렇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대홍수라는 작품 넷플릭스에서 12월에 또 공개가 되는 작품이고 그만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관객들에게 가장 먼저 빨리 만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에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대홍수 일단 제목부터 심상치는 않습니다. 우리 김병호 감독님, 이 대홍수라는 작품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관객들에게 짧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제목 자체가 주는 인상이 분명히 있고 그것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만 처음에 대홍수라는 제목을 듣고 느꼈던 그 인상만으로 영화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어찌 보면 그 장르의 변주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그 대홍수라는 그 물이라는 소재가 어떻게 다르게 활용이 되고 영화에서 사용이 되는지에 따라서 또 그 대홍수는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홍수는 뭐 장르로 보면 재난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SF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굉장한 가족 드라마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갑자기 전 지구가 엄청난 물에 잠기게 되고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 주인공 안나가 아들 자인을 구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이 약간 감독님의 한 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만 듣고 극장에 가면 그 이외의 99.8%의 다른 더 새로운 감흥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더라고요. 이 작품에서 우리 김다미 배우님 안나라는 캐릭터 연기하셨는데 좀 독특한 엄마예요. 이 캐릭터 좀만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안나라는 인물이 처음에는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되게 많이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안나의 모습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성격적인 부분들이. 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변화되는 또 안나의 모습들이 있고 그 안에서 바뀌는 안나의 모습, 뭔가 뭐랄까 좀 성장해 나가는 캐릭터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성장하는 이 안나의 모습을 보면서 관객들이 같이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움직이고 마음이 좀 어른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 요새 워낙 뭐 원작도 많이 소설도 쓰시고 뭐 웹툰으로도 영화 만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대홍수 같은 거 굉장히 참신한 기획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님, 요 오리지널 이야기 어떻게 좀 만드셨는지 들어도 될까요? 꽤 굉장히 오래 전부터 뭐한 10년 전쯤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런 이야기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랬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근데 이 막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뭐 여러 가지의 이유로 대홍수가 나는데 굉장히 요즘 관객들이 보면 약간 섬뜩섬뜩할 만큼 요즘의 기후 위기 같은 것에 대한 얘기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홍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김다미 배우님의 안나는 물과 싸울 수밖에 없는데,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타임입니다. 네, 김배원 감독님이 눈을 못 맞추신다고 하셨어요. 김다미 배우님이 너무 고생을 하셔서, 근데 이 수중 촬영 분량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그야말로 물과 함께잖아요. 이 작품 어떠셨어요, 우리 김다미 배우님?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게 될 줄 정말 상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이었는데, 네. 근데 그 전에 뭐 스쿠버 연습이나 이제 물 안에서의 그런 어떤 동작들, 수영들을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많이 배우고 좀 익숙해지려고 했고, 그리고 저희가 되게 신기했던, 한국에서 처음 했다고 했는데 그 드라이 포엣이라고, 네. 그 물이 없는데 물처럼 찍었던 네,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속에서 이제 어떻게 얼굴이 보일지,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지를 좀 많이 배우면서 저도 찍었었던 것 같아요. 그 작업 자체가 굉장한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감독님. 무수중 촬영들 자체 전체가요. 예, 우리 그쵸. 배우님 그 보시면 그 재미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물에서 찍었을까 안 찍었을까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보게 되는. 예.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 배우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감독님. 이제 시나리오에서는 항상 자기의 컨디션이 다 네. 기술되어 있지는 않은데 네. 이제 저희가 같이 작품을 하기로 얘기를 하고 만나서 이제 회의를 할 때 그때 배우님이 처음 아셨대요. 제 옷이 계속 젖어 있는 거였네요. 네. 한번 물에 빠진 다음에 그쵸. 이야기가 계속 시간 진행이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촬영하는 내내 뭐 물에 안 들어가는 날이라고 그쵸. 하더라도 항상 옷이 젖어 있고 머리가 젖어 있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단순히 뭐 물 안에서 힘듦도 있겠지만 그 몇 달간의 6달간의 그 일상 자체가 항상 젖은 상태로 있었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힘드셨지 않았을까. 배우님 그거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되게 젖은 상태로 있는 거 어떡하셨어요? 피부 트러블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나?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져서 아침에 딱 출근하면 그냥 네. 수영장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보면서 진짜 몸에다가 약간 타이어 끌고 다니는 거 정도의 무게시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코트를 입었을 때는 아무래도 그 코트가 물에 젖으면 많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무거웠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게다가 우리 김다미 배우님 많은 관객들 사랑하시는 것처럼 천부적이라고 얘기하는 액션도 실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런 몸 동작 같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감독님이 좀 고안한 장면들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또한 물속에서 보여지는 움직임들도 있기 때문에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안나라는 캐릭터가 엄마로서의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액션이라는 게 뭔가 힘이나 속도나 이런 것들보다도 선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작들을 보여드리는 게 이 영화와 인물에 훨씬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감독님께서 지금까지 감독님의 작품들을 보면 한 명의 주인공이 과연 저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엄혹한 상황에 던져져서 그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 이야기를 굉장히 긴박하고 밀도 있게 보여주는 작품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이번 작품도 그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특히 김다미 배우님께 더 어려운 건 그 물속에서 혼자만 살기 위해서 다녀도 힘든데 아역 배우죠. 우리 권은성 배우 이 작품 속에서 아들 자인으로 나오는 이 캐릭터를 거의 뭐랄까요 업고 들고 이 모든 액션을 하셔야 됐었잖아요. 이 아역과의 연기가 물 연기만큼 힘들다고 하던데 배우님은 어떠셨습니까? 근데 저희 현장에 이제 은성이를 저희랑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셨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같이 연기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나 이해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었고, 그리고 처음에 저도 어떻게 보면은 엄마라는 역할이 사실 모성애가 되게 어려운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겪어보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많이 좀 어려웠는데, 은성이랑 같이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되게 그냥 정말 은성이랑 현장에서 엄마와 아들처럼 좀 그렇게 지내려고 많이 노력했고, 또 은성이도 많이 노력해주고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춥기도 춥고 그랬을 텐데 정말 저는 은성이의 영화에서의 역할이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김배훈 감독님께 김다미 배우님의 자랑을 실컷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우리 김다미 배우님 자랑 좀 해주십시오. 현장에서 어떠셨는지. 네, 무엇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너무 많아서. 싶은데요. 그러면 캐스팅 때부터 얘기를 들어볼까요? 김다미 배우님이어야만 한다라고. 맞아요. 네. 그거부터 말씀드리는 게 맞겠네요. 엄마 역할이고 저도 사실 처음에 시나리오 쓸 때에는 배우님의 나이 또래로 생각을 하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우님 나이 또 한 40 전후 정도의 배우님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아이가 5살 정도니까. 근데 어떤 배우가 하는 게 오히려 이 역할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히려 엄마가 맞아라고 의문이 들 만한 그런 분이 맞아요. 하시는 게 훨씬 더 네. 적확하게 인물을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고, 아까 배우님 말씀하신 대로 때문에 엄마 역할을 내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사실 뭐 저와 얘기도 많이 나누고는 했지만은 제가 그 전에 배우님이 나오셨던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에 제가 아주 이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하고 이 영화에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이유는 매 작품마다 너무나 다른 인물들을 너무나 잘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 뭐 그냥 비슷하거나 어떤 같은 컬러의 연기들을 꾸준히 쭉 하시는 배우분들도 계신 반면 이분은 지금은 또 어디 버스 타고 계시잖아요. 네, 버스 타고 계시죠. 네. 그럴 정도로 매 작품마다 너무나 다르게 잘 표현하시는 것들을 그 사례를 제가 쭉 보고 이런 분이면 제가 꼭 모셔서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었고, 네. 현장에서도 뭐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고생하시면서 그 와중에도 이제 결국에 본인이 연기를 해서 표현을 해내야지, 그래서 감정이 노출이 돼야 이 장면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뭐 하나라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꼭 쥐고 끝까지 다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럼 김다미 배우는 나 이 영화 꼭 해야지라고 생각하게 만든 어떤 계기가 있나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감독님을 또 몇 번 뵈고 나서 그때 이제 뭔가 시나리오에 없는 뭔가 느낌을, 그러니까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를. 근데 감독님의 작품들을 보고 감독님이 하신 그런 연출들을 보고 나서 이 시나리오 자체가 너무 갑자기 다시 궁금해지는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과연 구현해낼 수 있을까? 근데 이거를 김명 감독님이 하신다면 어떤 느낌으로 나올까라는 생각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도전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인공을 얘기하자면 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물을 소재로 한 재난 영화가 없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물 재난 영화 중에 물이 가장 무서웠어요. 정말 너무 무서워서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무서웠는데 현실적이고요. 감독님 이렇게 구성하시는데 좀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았습니다. 구현도 그렇고. 예, 고민이 많죠. 네. 예. 근데 정말 현실에서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 볼 수 있는 물의 위력은 아니잖아요.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영화를 보시면 예. 되는군요. 이 영화는 오늘 오픈토크가 끝나면 1시에 상영이 있고요. 그리고 21일 날 또 한 번 상영이 있고, 그리고 12월 19일에 넷플릭스에서 또 공개가 되는 작품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하나는 각각 배우님, 감독님 이 영화를 기다려야 되는 궁금증을 잔뜩 불러일으킬 수 있는 떡밥 하나씩만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리 꽉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정말 반드시 봐야 되는, 너무 궁금하게 하는 떡밥 하나씩만 알려주세요, 감독님. 글쎄요. 그 시나리오 쓰고 영화 만든 내내 제 머릿속에 있었던 가장 큰 질문은 사랑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는 거였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제 생각을 담고 싶었던 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고요. 예, 그 질문 하나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께, 김병훈 감독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우님.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은 딱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그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다미 배우님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무섭고 눈이 황홀해지는 SF 재난 영화인데요. 결국 사람과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영화를 먼저 본 입장에서 저는 좀 깨알 팁 하나 드리자면, 무엇인지 말씀드릴 순 없지만 티셔츠를 주목해 주시면 굉장히 재밌게 작품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홍수의 김병훈 감독님, 김다미 배우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마이크 치우고 포토타임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 무대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독님 조금만 더 나와주시고요. 괜찮으시죠? 네, 자 이제 무대 중앙에서 왼쪽에 계시는 관객분들께 눈 맞추면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독님, 배우님 이제는 무대 중앙 봐주시고요. 앞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앞쪽, 아래쪽, 프레스 봐주시고요. 저 멀리 뒤쪽에 계시는 카메라에도 눈 맞춰주시면 인사. 하트 하시겠어요? 하트? 마음? 아닙니까? 네, 뒤쪽 봐주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저 멀리 기다리고 계시는 관객분들께도 손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는 무대를 등지시고 관객들이랑 같이 사진 찍는 사진 한번 찍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혹시 편하시면 조금 낮춰주시면 관객들이랑 잘 나와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뒤에서 손 흔들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홍수의 김병훈 감독님, 김다미 의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야외 무대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